네, 화요일의 머니플러스 오늘은요, 이 포장이사 전문점을 창업할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. 자,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창업전략연구소의 이경희 소장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또 오늘도 부지런히 현장을 뛰어다니신 리포터죠. 김인혜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이 딱 이사철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아파트에서 흔히 이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포장이사 전문점이 여태까지 많이 들어본 개념이기도 한데 또 신개념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. 어떤 건가요? 예, 이 국내 그 이사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줄 아세요? 어마어마하겠죠. 전출 전입 인구수가 한 1,300에서 1,500만 원 정도 되고요. 네. 그 이사 가구 수가 한 해에 한 35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장 규모가 8천억대 정도인데요. 이 포장 이사 정말 저는 그 이사의 비애를 많이 느껴요. 제가 그 서울로 대학 와가지고 그 니아카에 끌고 자취방 옮길 때 그 엄마가 뒤에서 밀고 네, 정말 80년대는 그렇게 이사를 했었어요. 근데 90년대 되니까 친구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예,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솥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 포장 이사라는 게 이제 처음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이 포장이사 사업이 미래형 대행업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뛰어들고 또 뭐 연두와 파랑이니 아니면 지금 우리가 좀 이름 알만한 그런 그 브랜드를 가진 포장이사 대행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포장이사가 상류층의 어떤 그 표시, 신분 표시 같은 거였죠. 네, 그렇죠.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포장이사를 하면 잘 사는 집 아니고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그 전체 이사 가구의 한 60% 이상이 포장이사를 이용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많이 가격도 내렸더라고요. 예, 가격도 많이 현실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됐고, 근데 좀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가격이 내리면서 서비스 질도 좀 동시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진짜 포장이사가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도 생기고, 어쨌든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데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사실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은 또 이사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뭐 큰 일인데 이삿짐 나르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것도 또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뭐 포장 이사하다 보면은 웃돈을 요구한다든지 또 나중에 돈을 좀 더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다리를 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그 용달차 이사라고 하죠. 하고 또 포장 이사 전문점하고 어떤 게 예, 우리가 이제 그 이사했을 때 전문적으로 이사만 대행하는 업체를 우리가 포장 이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일반 화물 운송하고 그리고 또 이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사도 병행해 주는 그런 업체를 이제 화물차, 뭐 용달차 이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포장 이사를 이제 창업하는 방법은 포장이사 트럭이 꽤 큽니다. 그죠? 그래서 큰 트럭을 구입하고 직접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직접 하고 뭐 홈페이지도 직접 만들고 그래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한 가지 있고요. 최근에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형태가 이제 큰 트럭을 뭐 해가지고 직접을 다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하려면 장업자본이 그게 적지 않게 들거든요. 그리고 운영자본도 많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톤 트럭을 가지고 있어도 이 소사장제라고 해서 한 3팀 정도가 팀을 이뤄가지고 그 한 30평대 그러면 충분히 포장 이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소사장제. 네, 소사장제로 해서 이렇게 1톤 트럭을 가지신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그 뭐 체인 본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중앙 본부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거 운영을 하면서 그 영업은 다 거기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. 이사 수요, 뭐 주문 전화를 받고 이런 거는 거기서 대행을 해주고 이 소사장들은 어떤 그 이사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마다 3명이서 팀을 이뤄가지고 이사를 하고 또 수익금도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사가 끝나고 나면 또 흩어지고 또 이사가 할 때는 또 3팀이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사장 팀제를 운영하는 형태가 많이 그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그렇게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소사장제 형태의 그 포장 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요즘 그러니까 신개념의 포장 이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소사장, 그러니까 사장자가 붙어 보니까 그 책임감이 많이 느껴져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눈살 찌푸릴 일이 없는 아주 괜찮은 포장 이사라고 하는데요. 이내 씨가 이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. 이삿짐을 함께 나르셨다고요? 네, 이번만큼 아주 뭐 힘쓰면서 열심히 뛰어다닌 적도 없는데요. 자, 그런데 다른 이사 전문 업체와는 좀 차별화된 특별한 곳을 제가 다녀왔거든요. 자, 포장이사 전문점의 창업 노하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건강한 몸 하나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가 확실한 분들
이런 의지를 실현시키고 싶다면 이 아이템 선정을 잘하면 참 좋은데요. 자, 그럼 여러분의 고민을 반으로 뚝 잘라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수열 사장님. 창업 손자병법을 새롭게 바꿔줄 전문가 이수열. 프랜차이즈 프라자 창업지원센터 소장으로 창업에 대한 모든 것 확실하게 책임집니다. 소장님,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예비 창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부지런히 다녀야 될 텐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예,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각오 한마디 멋지게 좀 해주세요. 예,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네. 다양한 창업 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해서 창업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그 고민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우, 저는 소장님 말씀만 들어도 든든한 게요. 저도 소장님 도와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창업 의뢰해주신 분을 모셔보도록 할까요? 자, 예비 창업자 류호선 씨 모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사람 좋게 생긴 이 사람, 베테랑 운전 경력을 발판 삼아 창업이란 세계를 도전했는데요. 어떻게 또 창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게 되셨어요?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네.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찾아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창업 비용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으세요? 한 1,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. 1,000만 원 정도? 네. 아, 근데 소장님, 요즘 구조조정, 명태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게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. 네. 근데 그 특별한 기술이 있으시면은 네. 1,000만 원 정도의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. 창업에 도전하기 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. 준비된 자금과 희망 수익, 여기에 관심사와 적성까지 꼼꼼히 짚어가며 최적의 아이템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.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류호선 씨의 이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 시간을 가졌는데요. 자, 소장님, 류호선 씨께서 이 어떤 아이템을, 창업 아이템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? 예, 그 류호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그 운전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시고 네. 또 젊으시고 네. 또 그 자본이 1,000만 원 정도의 소자본이기 때문에 네. 그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 이사공사 포장 서비스업을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. 그래요. 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살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류호선 씨께서는 어때요? 마음에 드세요? 네,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이사공사 그 포장 서비스업은 기존의 다른 그 포장 이사 전문점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건 그 철저하게 소사장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. 개인의 수익을 그 창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네. 본사의 콜센터에서 각자 소사장에게 직접 그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. 네. 이사에 대한 주문이. 그럼 소사장들은 그걸 그 자기들끼리 그 이사를 해가지고 고객이 직접 그 이사에 대한 비용을 소사장에게 지불하게 되고 소사장은 월 20만 원의 로열티만 본사에 지불하면 수익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입니다.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이삿짐 센터하고는 확연히 차별성이 네. 있다는 점입니다. 네. 그러면 어디 가면 그런 곳을 만날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포장이사 서비스업이 지금 그 이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직접 그 현장 한번 가보시죠.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어떤 곳인지 어떤 아이템인지 궁금해지는데요. 그럼 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? 포장이사 전문점 창업은 1톤 트럭 한 대만 마련하면 창업 완료. 창업자는 각자 이 소사장이 되고 이런 3명의 소사장이 한 팀을 이뤄 하나의 이삿짐 센터가 되는 셈. 본사에선 서비스 교육과 함께 실시간 들어오는 이사 의뢰를 가까운 지역의 팀에게 넘겨만 주면 나머지 영업에서 이사까지 소사장들이 직접 처리하는 형태입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이사할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. 바로 이곳이 오늘 이사할 집입니다. 근데 지금 시간이 아침 7시거든요.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은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좋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에 나오려면 힘들겠어요.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을 수 있다고 하죠. 아주 부지런하신 분들만 이런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여기서 성공 창업자 사장님들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. 지금 저곳에 계신데요. 불러보도록 할까요? 사장님! 1톤 트럭 속대가 늘 함께 다니는데요. 저 멀리 깔끔한 복장의 사장님들 보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나요? 멋진데요. 네, 세 분의 사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. 간단하게 오늘의 사장님들 세 분이나 모셨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.
예, 예스이사공사 7팀장 이원호입니다. 네, 그리고요. 네, 팀원 예스맨 윤환정입니다. 네, 그리고요. 팀원 예스맨 김민수입니다. 그리고 이사도우미 백종연입니다. 사장님, 제가 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이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. 네.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? 약 1,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. 근데 우리 예비 창업자분께서는 지금 창업 비용이 1,000만 원 정도밖에 마련이 안 돼 있으신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, 이거. 방법이 있어요. 어떤 방법이요? 어떤 방법이냐면 중고차를 사시게 되면 약 한 300에서 400만 원 드니까 나머지 뭐 자재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, 도색이라든가 탑 씌우는 부분 그렇게 하면 충분하죠. 그러면 예. 매출액이 얼마나 되시는데요? 월 평균 약 1,200만 원 정도 됩니다. 1,200만 원이요? 예. 그러면 개인비율로 가져가는 순이익은 얼마나 되죠? 대략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고요. 예. 거기서 이제 각종 옵션 사다리 비용이나 그런 것을 빼야죠. 저희가 오늘 일 한 몸 으스러질 때까지 열심히 한번 일해보고 배워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유호선 씨, 네. 힘 좋으세요? 남들만큼 쓸 수 있어요. 남들만큼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도 힘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. 힘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저도 튼튼합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쳐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네,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했는데요. 먼저 이사에 필요한 포장재들부터 넉넉히 챙기고요. 각 방을 한 사람씩 맡아 짐 정리에 돌입. 방마다 물건들을 구분해 포장하는 건 기본이고요. 부피 큰 가전제품들은 흠집 안 나게 첨포장재로 일일이 감싸줍니다. 주방용품 또한 에어캡으로 하나씩 포장하는데요.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죠? 꼼꼼하게 하시네요. 네. 와, 사장님, 무슨 이삿짐을 애기 다루듯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세요? 예, 이것은 내 보물이나 마찬가지예요. 저희 생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요새 호응을 안 해줘요. 첫 번째 성공 전략은 고객에게 신속하고 깔끔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부서질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에 고객 열이면 열 모두 반할 수밖에 없는데요. 고장난 부분은 발견 즉시 고객에게 일러주며 상태를 점검하도록 배려하고요. 물건 종류별로 포장재가 따로 있어서 신속, 정확, 깔끔하게 처리. 이사 때마다 노심초사하던 마음 한결 녹록듯이 사라질 정도랍니다.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요, 이 류호선 씨 열기가 참 저희 집을 남달랐어요.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그런지 네. 재밌습니다. 이제 정리된 짐을 싣고 새 집으로 떠나면 되는데요. 굳이 1톤 트럭을 사용하는 이유 궁금하시지 않나요? 이거 에어컨 말이에요? 아니에요? 네. 아니, 아까 가구 실을 때 싹 실으시지. 에이, 빼먹으셨구나. 깜빡하고. 그죠? 그게 아니고 예. 가구는 가구대로 실어야 되고 네. 가전품은 가전품대로 실어야 이게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뭐 기스 부분이라든가 파손되는 부분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. 두 번째 성공 전략은 물건을 종류별로 나눠 신어서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.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넓은 집을 갖게 된 고객, 새 집을 소중히 여기는 고객의 마음을 읽어 물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아주 오랜 경험으로 물건들의 깔끔한 배치까지 신경 써줍니다. 마지막으로 덕담까지 해줬는데요. 네,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그런 가정 되십시오. 손 댈 필요도 없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서로 만족하시니까. 네 사람이 똘똘 뭉쳐 멋진 팀워크와 책임감으로 최고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한 이사공사 제7팁. 온라인상에서 실시하는 고객 평가에서도 칭찬의 글들이 쏟아질 정도입니다. 사장님, 저 오늘 감동받은 거 있죠? 네. 어쩌면 그렇게 서비스 정신이 그냥 아주 투철하세요. 자, 그리고 유호선 씨께서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? 많이 힘드셨죠? 힘은 좀 들었지만 예. 이사 다 해놓고 나서 만족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얼른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소장님, 오늘 예비 창업자분 어떻게 잘하신 것 같으세요? 굉장히 열심히 잘하십니다. 네.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. 이 포장 이사 서비스업은 다른 창업과 달리 굉장히 많은 육체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네. 또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또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지만 네.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영업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예, 영업력은 바로 그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. 네. 철저한 서비스가 영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
자, 마지막으로요, 우리 류호선 씨, 성공 창업을 기원하는,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는 의미에서 경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거 어떨까요? 예, 좋습니다. 자, 류호선 씨,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꼭 성공 창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저희도 함께 좀 박수 드릴까요? 예. 오늘 함께 해주신 예비 창업자 유호선 씨 수고 많으셨고 꼭 성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아까 오늘부터 이제 함께 현장에서 해주신 이수열 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네, 네. 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최고의 영업이 최고의 서비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럼요. 예. 서비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이곳은요, 고객 만족 서비스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이었어요. 네. 인터넷으로 올라온 고객 평가 글에서도 이 가구의 흠집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만큼 이 고객 마음에 쏙 드는 이 완벽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. 네, 사실 이사하고 나서 나중에 또 기분 상하면 서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요.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또 뿌듯하시겠어요. 더 힘이 나실 것 같은데. 근데 사실 수입이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이사 한 번 하면은 3, 4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이서 나누게 되니까 그 수입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때요? 그런 생각 드시죠? 예, 예. 근데 이곳은요, 일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잡지 않는다고 해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도 사장님 한 분당 월 평균 수입이 3, 400만 원 정도로 하니까 적은 수입은 아니죠? 근데 아유, 뭐 세상에, 그만큼 짭짤하죠. 또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입소문이 나가지고 네.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한번 그쪽에서 해보고 싶네요. 예,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금상첨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적성에 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떤 분들이 창업하면 좋을까요? 제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대기업에도 근무를 오래 하시고 또 벤처기업에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좀 땀 흘리는 그런 업종을 하고 싶대요. 아. 땀 흘려서 버는 돈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딱 어울리시겠어요. 네, 정말 이 업종에 딱 맞는 예.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사실 이런 이제 용역 대행업이거든요. 용역 대행업은 예.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3D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진정하게 그 땀 흘리는 거에 어떤 그 가치를 아시는 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아까 뭐 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게 기술 아닌가요? 네,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건강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좋으신 분이면 좋겠고요. 뭐 힘이 아주 세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서비스의 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 번쯤 포장이사 전문점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. 아까 보니까요, 그 유니폼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네네.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좀 신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.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네.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. 이 포장이사 하실 분들이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생각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보통 이사를 2년 만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4년 만에 한 번 하기도 하니까 한 번 뭐 대충 해가지고 끝내고 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. 말하자면 상품으로 보면 소비 예전이 굉장히 긴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근데 이사를 하다가 보면 의외로 주변에서 야 괜찮은데 없냐 그게 참 괜찮더라 친절하더라 물어봐요. 네 이런 소문을 듣고 하는 예. 부전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또 의외로 그 이사를 그 전세를 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사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. 생각보다는. 그래서 너무 한 번으로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포장 이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케팅에 최초 효과와 최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그러니까 뭔가요? 첫 인상하고 마지막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. 우선 그 첫 인상 측면에서 그 포장 이사를 적용을 해보면 약속 시간. 뭐 보통 아침에 일찍 시작한다고 그래놓고 일찍 안 오는 경우도 많이 한 있는데 시간씩 꼭 늦게 와요. 네, 약속 시간 꼭 지켰었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외모에서부터 풍기는 거, 외모를 가꾸는 것도 사실 서비스거든요. 아까 보니 그거 느꼈다니까요. 네, 깔끔한 외모와 정말 그 깔끔한 유니폼 같은 것도 이 첫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아마 그 자기가 익숙한 사업에서 항상 성공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의욕만 있으신 분은 누구나 저런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이사를 해본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고객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주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마지막에 최후 효과인데 이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그죠?
이사 그런 한 사람 집 별로 없어요. 이사 한 집 같지 않게 해가지고 쓰레기까지 뭐 심지어는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치워주고 가시는 감동적이죠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한 20% 정도 이상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개한 사례는 이제 소사장제니까 네.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다 책임을 져주니까 영업에 특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독립적으로 포장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보통 초기 작업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그 운영 자금이 많이 듭니다. 그래요? 예, 그 중간에 이제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게 또 성수기 비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런 운영 자금을 좀 준비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, 근데 사실 이 이삿짐 센터가 조금 과포화 생태가 아닐까라는 네. 점,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앞으로의 전망 어떻다고 보세요? 실제로 업종 라이프 사이클 주기상으로는 그 성숙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말씀하신 대로 예,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성숙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항상 그 고객이 느끼는 불편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좀 사실 고객 심보도 나쁜 거죠. 값은 그냥 콩나물값 깎듯이 깎고 싶으면서 네, 서비스는 최고를 요구하는 그런 좀 심보가 있죠. 근데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게 포장 이사 맞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서비스 품질에 많이 좀 대해서. 낮아졌어요. 예,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이사와 관련해가지고 좀 부대적으로 넓힐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이 대행업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회가 바빠지고 현대화될수록 더 많은 수요가 생기는 그런 분야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자본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서 자신이 정말 몸으로 뛰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어요. 이나 씨, 다음 주는 또 어떤 아이템 소개해 주실 거예요? 네, 다음 주에는 화로구이 전문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창업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요?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. m+2003@yahoo.co.kr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들으셨죠? 예비 창업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적성 검사도 해드리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